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에 있는 안악사무 무덤은 그 웅장한 규모에서도 그렇고 무덤 주인공의 초상이 그려져 있으며 또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려진 벽화의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고구려 벽화 무덤 가운데서도 1등급의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악사무 무덤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왕의 무덤일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왕의 무덤이라면 어느 왕의 무덤이겠는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악사무 무덤이 동수라는 중국인 망명객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망명객의 무덤이라는 주장에 편승해 안악사무 무덤이 고구려가 왜소한 국가였으며 한반도의 서북부 일대가 중국인 한족 망명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물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0년 북학계에서는 안악사무 무덤이 고국 원앙의 무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북학계에서는 왜 안악사무 무덤이 고국 원앙의 무덤인가 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안악사무 무덤은 마치 지하궁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문이 있는 칸과 앞칸, 안칸, 동서의 두 측실과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여러 칸의 벽체와 회랑들에는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회랑에 그려진 대행렬도 등은 당시 고구려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실로 1등급의 벽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웅장 화려한 안악사무 무덤이 왜 동수라는 중국인 망명객의 무덤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서쪽 격칸의 주인공과 그 부인을 그린 칸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 좌우편에 그려진 두 장화독들 중 왼쪽의 장화독 위에 동수라고 쓴 묵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장도인이라고 하는 칼을 짚고 선 이 인물의 옆에는 붉은 글씨로 장화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화독이란 왕의 시종무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쪽 격칸을 향해 선 왼쪽 장화독 위에 쓰여진 검은 먹글의 내용입니다. 글은 영화 13년, 그러니까 서기 357년 10월 26일 개축일에 사지절 도독 제군사, 평동장군 호무의 교의이자 랑랑상이며 창력, 현도, 대방태수이며 도향후이자 유주요동군 평곽현 도향경상리 출신 동수는 자는 네모 아닌데 나이 69세에 벼슬살이 하다가 죽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동수는 중국의 역사 기록책인 자치통감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모용선비족의 우두머리 모용황의 부하였습니다. 333년 모용회가 죽자 그의 아들 모용황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들인 모용인과 모용소가 형을 반대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용황의 부하 동수는 상전을 배반하고 모용인에게 투항하여 모용황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 모용황이 요동 일대를 장악하고 반격에 나서자 모용인의 부대는 괴멸되고 동수와 곽충은 고구려로 도망쳐왔습니다. 동수는 모용황에게 복무할 때 사마라는 그닥 높은 벼슬이 아닌 직위에 있었습니다. 고구려로 망명해온 다음에는 고구려 고국원앙 밑에서 22년간 복무했습니다. 이 묵서에 의하면 동수는 벼슬이 장군, 교의, 상, 태수, 도향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군과 교의는 사품에 불과하며 상과 태수는 군이나 고을의 장이며 도향후란 성씨의 이름을 딴 명예직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급수로 볼 때 사품 벼슬에 지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 그러한 벼슬을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벼슬을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에 망명하기 전 그는 현도나 대방군의 태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도 태수는 고후였고 대방 태수는
왕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서에 언급된 벼슬은 앞으로 고구려가 유주 일대를 차지하면 그 공로를 생각해서 그러한 벼슬을 동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인 망명자에게 가직이건 무엇이건 일정한 관직명을 준 것은 그를 모용황의 전형과 싸우는데 앞장서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사품 벼슬아치에 불과한 중국인 망명자 동수가 이 웅장화려한 안악사무 무덤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억지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안악사무 무덤에 있는 장화독의 벽화는 주인공 인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방에 들어가는 서쪽 격한 입구의 좌우 벽면에 각각 한 명씩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벽면에 바로 장화독 인물 그림과 묵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장화독 인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인물 위에는 묵서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북에서 다시 살펴본 결과 편안할 안자와 좋을 호, 놀유 등의 여러 가지 글자의 묵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른쪽 장화독을 설명하는 묵서가 쓰여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왼쪽 장화독 위의 묵서의 내용은 왼쪽 장화독을 설명하는 묵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며 묵서에 나와 있는 동수라는 인물은 왼쪽 장화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안악사무 무덤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악사무 무덤이 고구려 왕의 무덤이라는 데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목할 부분은 무덤에 그려진 행렬도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행렬도의 규모가 250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렬도에는 우측 회랑의 모서리쯤에 수레를 탄 주인공의 뒷부분 행렬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안악사무분의 그 회랑에는 현재 약 250명의 그 구성 인원으로 된 행렬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반부의 것만 그런 것이고 마멸된 후반부까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그 행렬도에 참여한 인은 약 500명 가까이 되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그런 그 행렬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서 가장 큰 그 행렬도의 그림이 2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안악사무 무덤에서 보이는 행렬도는 국왕급이면 모를까 동수와 같은 외국인 망명객이나 묵서에 쓰여진 장군 벼슬 정도가 거느릴 수 있는 행렬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행렬도에는 성상번이라는 깃발을 든 기수가 보이는데요. 성상은 곧 임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구려에서는 시조왕 고주몽 이래로 다 신성한 임금이라는 뜻으로 고구려의 왕을 성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신하였던 모두르의 묘지에는 광개토 왕을 해와달의 아들인 호태성왕이라고 썼으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동명왕을 동명성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안악사무 무덤의 행렬도에서의 성상번은 성상, 즉 고구려 왕의 깃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셋째로 무덤 주인공이 쓴 백락관이 안악사무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인공이 쓴 모자 앞 절반은 검은색으로 칠하였고 뒤의 절반은 흰색으로 칠하였습니다. 행렬도에서 주인공 역시 관을 흰색으로 칠하였습니다. 흰색으로 칠한 관은 라직으로 짠 관, 즉 라관이며 흰 것으로 해서 백라관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 백라관은 오직 왕만이 쓸 수 있는 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사책 구당서와 수서 고구려전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고구려 왕은 백라관을, 귀족 관료는 청라관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인 망명객의 무덤일 수가 없는 것이며 성상번이라는 행렬도의 깃발이라든가 백라관을 쓴 주인공의 모습 등으로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고구려 왕의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악사무 무덤은 고구려 어느 왕의 무덤일까요? 왼쪽 장화독 동수의 묵서명에
영화 13년, 그러니까 서기 357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해를 전후하여 죽은 고구려의 왕은 331년 미천왕과 371년 고국원왕 두 사람입니다. 안악사무 무덤의 미천왕설은 고국원왕이 전년에 빼앗겼던 미천왕의 시신을 343년에 되찾아오면서 평양 동황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황해도 안악에 부왕의 무덤으로 안악사무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동수의 묵서명에 동수가 357년에 죽었다는 기록을 343년에 안악사무 무덤이 만들어질 때에 써 넣을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57년에 일개 관리의 기록을 써넣기 위해 왕의 무덤을 다시 열었다고 하는 것도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결국 안악사무 무덤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의 고국원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황해도 안악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에서 고구려의 제2의 수도이자 대도시였던 남평양 유적지가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평양 유적지에서는 전형적인 고구려 산성인 장수산성과 그 주변에서 경주나 부여에 맞먹는 거대한 도시 유적과 함께 왕궁에서만 사용되는 기와 등과 같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당시 남진 정책의 거점이 되었던 남평양의 실체가 유적 유물로 확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남평양은 고국원왕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371년 10월 백제와의 전쟁에서 고국원왕이 사망한 지역이 평양성으로 되어 있으나 이 평양성의 위치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인 남평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반 사실을 놓고 보면 고구려 고국원왕이 371년 백제와의 남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자 남평양에서 멀지 않은 후방 지역인 안악에 고국원왕의 왕릉이 만들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국원왕이 황해남도 장수산 일대에 거대한 대도시를 건설한 남평양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